안녕하세요. NLP코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셀프 RAG입니다. 제목은 RAG, 셀프 RAG, Learning to Retrieve, Generate, and Critique through Self-Reflection입니다. 그래서 현대 LLM들의 몇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팩추얼 에러스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크기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팩추얼 에러스를 겪고 있다. 근데 이런 팩추얼 에러스를 보정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방법들이 이런 에러들을 줄이기 위해서 고안이 되었고, 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RAG들도 여전히 리미테이션스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셀프 RAG는 팩추얼 어큐러시랑 버서틸리티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On Demand Retrieval과 셀프 리플렉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존의 리미테이션스를 극복하게 되는데요. On Demand Retrieval이라고 하면 필요한 정도로 리트리버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고,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하면 스스로 뭔가 자신의 아웃풋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가 자아 성찰을 해보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론들의 무분별한 리트리버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RAG의 inconsistent 아웃풋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분별한 리트리버의 한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존의 픽스드 패세지스를 리트리버를 해오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리트리버를 검색을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껴들어갈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오히려 나쁜 아웃풋을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만큼만 리트리버 하자는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로는 오케이, 좋은 패세지들을 잘 리트리버 해왔어. 하지만 그 아웃풋이 충분히 그 내용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셀프 리플렉션으로 통해서 잘 반영했는지를 직접 한번 평가해 본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RAG는 어떻게 작동할까를 살펴볼 건데요. 리플렉션 토큰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리플렉션 토큰은 총 두 가지 이런 종류의 토큰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리트리벌과 크리틱,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아웃풋을 생성하는데 이 두 가지 리플렉션 토큰이 쓰이게 되고요. 첫 번째로는 리트리벌이 필요한지 결정하게 됩니다. 리트리벌 토큰을 출력함으로써 정말 내가 이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검색을 통해 외부의 지식이 필요한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리트리벌 패세지를 평가하고 테스트 아웃풋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생성한 아웃풋을 셀프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크리틱 토큰을 생성함으로써 이 아웃풋이 잘 생성이 됐는지를 확인하겠다. 그래서 더 좋은 아웃풋에 알맞는 제너레이션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RAG랑 어떤 게 다르냐면, 아까 말했듯이 기존 RAG는 픽스드 리트리버입니다. 태스크에 상관없이, 얼마나 리트리버이 필요하냐에 상관없이 그냥 고정된 개수를 리트리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랬을 때 노이즈가 들어오거나 오히려 관련 없는 더큐멘트가 들어오면서 성능을 해칠 수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개선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셀프 어세스먼트와 사이테이션을 제공해서 쉽게 팩트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갖고 온 이 문서에 대한 내용이 알맞는지를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으며, 그 사이테이션을 잘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셀프 RAG를 통해서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학습시키고 구현시키냐면, 리플렉션 토큰스를 리트리브드 패세지와 함께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 리트리브 토큰들이 강화학습 기법에서의 리워드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강화학습 기법에서 영감을 받아서 리플렉션 토큰 삽입에 이 또 크리틱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데, 크리틱 모델은 별도의 모델로서 어떤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이 크리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된 모델이고, 이후에 학습을 시키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코딩 알고리즘과 커스터마이제이션인데요. 플렉시블 리트리벌 프리퀀시를 할 수 있게 하고, 좀 더 리트리벌 횟수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저의 선호에 맞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답니다. 어떤 측면을 중요하게 볼 건지, 어떻게 이걸 생성할 건지, 언제 얼만큼 리트리버를 할 건지를 유저가 알맞게 태스크에 맞게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플렉션 토큰 프로바빌리티스를 사용해서 세그먼트 레벨 빔 서치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얘네가 토큰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그먼트 레벨로 빔 서치를 통해서 리플렉션 토큰을 이용한 디코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인프레컬 리설트랑 컴프리션을 통해서 이 RAG 방법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셀프 RAG 방법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그리고 모델 커스터마이제이션에서 효과성을 보이는 것이 이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elated work를 먼저 살펴볼 건데, RAG는 기존에도 다 알고 있듯이 knowledge intensive task에서 retrieved text passage로 augment된 이런 RMS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fine tuning과 이제 off the shelf 시중에 나와 있는 RMS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게 RAG가 발전하고 리미테이션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최근 어프로치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런타임 이피션시가 있고, 로버스트함이 좀 부족하고, leg of attributions, 이게 뭔 말이냐면 어디서 얘가 어떤 출처로 이런 아웃풋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얘가 어떻게 이 아웃풋을 만들었는지, 어떤 걸 참고했는지에 대한 설명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 셀프 RAG의 특별한 어프로치는 다양한 쿼리에 대한 온디맨드 리트리버를 도입을 합니다. 쿼리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리트리버를 하겠다. 그리고 제너레이션 컨트롤하기 위해서 리플렉션 토큰을 사용해서 퀄리티와 어트리뷰션을 향상했다. 그리고 이 트레이닝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reinforced learning from human feedback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셀프 RAG는 뭐가 더 좋았냐면 트레이닝 코스트가 더 적었고, 크리틱 모델을 사용해서 오프라인 트레이닝 하기 때문에 이런 RLHF보다는 더 좋은 면이 있었고, 그리고 컨트롤러블 제너레이션과 셀프 이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리플렉션 토큰을 사용을 했다, 이런 측면이 기존의 reinforced learning 모델과 비슷하지만 다른 면이라고 합니다. 다른 어프로치들과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 LLM의 생성을 어떤 컨트롤 토큰으로 가이드하려는 시도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얘랑 또 비교해 볼 수가 있고, 셀프 RAG가 여러 가지 측면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존에 한 가지 측면을 평가했던 기존의 연구보다도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터레이티브 리파인먼트 하는 어프로치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어떤 LM 자체가 스스로 이런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의 인퍼런스만으로 더 효과성 있고 효율성도 더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셀프 RAG의 전체적인 이제 흐름인데요. 기존의 RAG는 이게 프롬프트가 들어오고 K개의 픽스된 리트리버리 발생을 하고, 걔를 단순히 프롬프트와 함께 어펜드 하면서 LM에 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아웃풋을 생성하는 형식으로 생성하는 게 가장 베이직한 RAG인데요. 베이직한 RAG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패시지에 없는 인포메이션이 갑자기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RAG는 이런 단점이 있었지만 얘는 프롬프트를 넣으면 리트리브를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아웃풋을 뭔가 병렬적으로 생성을 한 다음에 얘가 정말 관련이 있는 리트리버된 문서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리트리버 관련된다고 한다면 관련된 리트리버로 만든 아웃풋이 얼마나 잘 서포트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분적으로 서포트하고 있는지, 혹은 관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LM 자체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걔를 통해서 이런 중간에 크리틱 토큰, 리플렉션 토큰들을 통해서 얼마나 어떤 아웃풋이 더 좋았냐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1번 아웃풋을 프리펜드 하고, 그 다음에 한 시퀀스가 완성되면 다시 한번 리트리버를 해서
다시 한번 또 다음 시퀀스를 완성하고 하는 식으로 발생을 하고 생성을 하고, 만약에 이 프롬프트가 만약에 리트리버가 필요하지 않은 태스크다 그러면 그냥 일반 LM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리트리버된 패세지 없이 생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얘는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굳이 리트리브를 해가지고 노이즈를 만들거나 시간 코스트적으로 더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셀프 RAG에 대한 오버뷰를 살펴봤는데, 리트리벌과 셀프 리플렉션을 합쳐서 LLM의 퀄리티랑 팩추얼리티를 높인 것이고요. 그리고 창의성과 이런 다양성을, 기존 LLM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이제 유지를 했다. 그리고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어프로치다. 그래서 LLM이 리트리브된 이제 패세지를 기반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아웃풋을 어떤 특이한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비판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합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렉션 토큰스라는 게 자세하게 뭔지 알아볼 건데, 특이한 토큰들입니다. 특별한 토큰들, 여기서 특별하게 추가된 토큰들인데, 얼마나 이제 검색이 필요할 건지에 대한 신호, 그리고 아웃풋이 얼마나 릴리번스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프 RAG와 기존의 흔히 말하는 RAG를 구분하는 건데, 그게 구분한 게 뭐냐면, 기존의 RAG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리트리버를 했다면, 얘는 셀프 RAG는 필요한 만큼만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리트리브라는 토큰은 뭐냐면, 이 X가 들어가면은, 그죠? 그리고 얘가 정말 정보가 더 필요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있고, 더 어떤 리트리버가 필요할까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isRel인데요. 지금 이 도큐멘트가 X를 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support인데요. 이 뭐냐면, 지금 이 Y로 생성한 이 Y가 도큐멘트로부터 나온 거야?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이고요. 토큰이고요. 유수는 이 X로부터 나온 이 Y라는 아웃풋이 정말 유용한 거야? 이렇게 평가해주는 스페셜 토큰스입니다. 리플렉션 토큰스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얘를 통해서 뭔가 현재 아웃풋과 도큐멘트와 리트리벌 된 것들을 중간중간에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가된 특별한 토큰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택적으로 리트리벌 함으로써, 그래서 사이테이션 소스로부터 얼마나 선택된 리트리벌들이 서포트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LLM 내재되어 있는 크리에이비티를 추가적인 정보와 이제 밸런스가 얼마나 맞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셀프 RAG의 컨트리뷰션에는 뭐가 있냐면, 에피션시를 유지하면서 LLM의 퀄리티를 뭔가 높였다. 에피션시를 왜 유지했다고 얘기하냐면, 별도의 인퍼런스 과정에서 별도의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토큰 하나만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피션시 측면에서도 충분히 늘어날 수가 있었고, 팩추얼 어큐러시를 컨트롤드 리트리벌과 셀프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확보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셀프 RAG가 그 고유의 그런 컨트리뷰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포뮬라이제이션 해볼 건데요. 이 모델 M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세그멘트가 있습니다. 세그멘트가 1부터 T까지 있고, 이 1부터 T까지의 세그멘트들을 합쳐가지고 최종 아웃풋인 Y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Y 하나의 세그멘트들은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플렉션 토큰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그멘트는 여기서 뭐냐면 어떤 하나의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하나의 문장을 세그먼트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다른 몇 개의 문장, n개의 단어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실험할 때는 하나의 문장을 세그먼트라고 하였다.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제너레이터
LM이 있고요. 리트리버 R이 있고요. 라지 스케일 패시지스 컬렉션스 D1부터 DN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와 이전의 제너레이션들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고 아웃풋은 다음 세그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X와 이전의 제너레이션스를 보고 얘가 리트리브가 필요한지 검색이 더 필요한지를 직접 판단하게 됩니다. 모델이 만약에 검색이 필요하다면 네, 관련된 텍스트 패시지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 리트리버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랭귀지 모델이 얘가 정말 이 문서와 X가 이 퀘스천 쿼리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정말 이 얘로부터 만들어낸 Y가 새로운 Y가 그죠? 정말 유스풀한지 그리고 서포트한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나온 이 세 가지 크리틱 토큰으로 이 최종 이 YT들을 랭크를 하고 가장 좋은 이 중에 가장 좋게 랭크된 YT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리트리버리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성하고 얘가 정말 유스풀한지만 크리틱으로 통해서 측정해 준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켰냐면 리플렉션 토큰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랭귀지 모델에 보캐블러리가 있습니다. 토큰이 어떤 것들을 표현할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보캐블러리가 있는데 거기에 단순히 이 리플렉션 토큰스를 다 추가를 해준 겁니다. 추가를 해줬고 그리고 크리틱 모델이라는 것을 별도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크리틱 모델 C는 리플렉션 토큰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습이 됐는데 얘가 이 리트리브된 패시지와 아웃풋 퀄리티를 평가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토큰은 이 트레이닝 코퍼스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LM이 어떤 크리틱 모델 없이도 이 크리틱 모델이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 트레이닝 과정에 코퍼스 안에 그 중간에 이 리플렉션 토큰스를 끼워 넣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코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 트레이닝된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인포스 러닝에서는 리월드 모델이랑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 컨스트레인과 하드 컨트롤이 있는데 소프트 컨스트레인과 하드 컨트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조금 더 소프트 컨스트레인은 아예 배제하는 거 없이 조금씩 다 이렇게 어떤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네,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하드 컨트롤은 아예 스트릭트한 컨디션을 줘가지고 아예 그냥 아웃풋 제너레이션 할 때 아닌 것들은 쳐낸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셀프 RAG는 그런 특별한 크리틱 토큰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생성을 둘 다 할 수가 있다.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트레이닝 코퍼스와 이 크리틱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리트리브 패시지와 리플렉션 토큰을 중간에 끼워 넣은 그죠? 큐레이트된 코퍼스를 생성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컨벤셔널 랭귀지 모델 하는 것처럼 이 커퍼스를 모델 M이 네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코퍼스를 생성하기 위한 크리틱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볼 건데 네 그래가지고 이 모델 트레이닝을 코퍼스를 만들기 위한 크리틱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크리틱 모델은 뭐냐면 리플렉션 토큰을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데 얘가 제너레이터 모델 M을 학습하는 코퍼스를 만드는데 네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플렉션 토큰을 중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얘가 만들어 줌으로써요. 그래서 데이터 컬렉션을 크리틱 모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일일이 어떤 얘가 서포트한지 얘가 릴리번스한지를 다 평가하고 있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GPT-4를 사용해가지고 초기 리플렉션 토큰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굳이 크리틱 모델을 만든 이유는 이런 좋은 GPT-4나 바드 같은 모델에 대한 디펜던시를 줄이고 API 코스트가 많이 나오는 것을 피하고 뭔가 이런 논문은 뭔가 재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재현 가능성 확보하기 위해서
크리틱 모델을 별도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이제 리플렉션 토큰 타입별로 4,000개에서 2만 개 가까이 되는 인스턴스를 이제 데이터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또 어떻게 이제 생성을 시켰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일부를 샘플링해서 샘플링한 다음에 각각 GPT-4에다가 다른 프롬프트를 넣은 겁니다. 이 리플렉션 토큰마다. 얘가 정말 너가 봤을 때 관련이 있는 건가요? 혹은 얘가 정말 얘가 더 추가로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외부 정보가 필요할까요?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각 리플렉션 토큰들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타입 스페시픽 인스트럭션을 이제 리플렉션 토큰마다 퓨샷을 통해서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퀄리티가 보장이 되어야 이 크리틱 모델이 잘 학습이 되는 거, 크리틱 모델 학습이 잘 되어야 그 이후에 제너레이터가 잘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GPT-4의 프레딕션과 이 사람의 에밸루에이션에 대한 사람이 몇 개를 또 해본 거죠. 얘가 정말 서포트한지, 얘가 정말 유효한지, 관련이 있는지, 유스풀한지를 일일이 얘가 이제 평가를 시켜서 확인을 봤더니 GPT-4랑 사람이랑 그래도 네, 높은 일치가 발생하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 그래서 크리틱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의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틱 모델은 또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 이 라마 2 7B 같은 모델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이제 이니셜하고 그 상태에서 이 알맞는 리플렉션 토큰 프레딕션을 할 수 있도록 네, 라이클리후드를 또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네, 학습을 시킨 것이죠. 그래가지고 얘를 라마2를 학습을 시켰더니 GPT-4와 또 90%의 일치가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발생을 하더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리플렉션 토큰을 만드는데 XY가 주어졌을 때 이 로그를 알맞는 리플렉션 토큰을 만드는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로스 펑션으로 네, 학습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크리틱 모델이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하나 생긴 겁니다. 얘가 지금 갖고 온 리트리브된 그 컨텐트와 내가 생성한 아웃풋에 대해서 비판을 해줄 수 있는 모델이 생성이 된 거고, 얘를 이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코퍼스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인풋 아웃풋 페어 XY가 네,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리트리벌과 크리틱 모델을 이용해서 이번엔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킬 코퍼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셀프 RAG의 인퍼런스 타임 프로세스와를 비슷하게 이 구성 흉내를 내가지고 코퍼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리플렉션 토큰을 네, 사용해서 얘가 더 리트리벌이 필요한지, 그리고 릴리번스와 서포트 측면에서 비판을 함으로써 네, 이런 코퍼스들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엔 제너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에세이, 베스트 썸머 베케이션에 대한 에세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추가적인 리트리벌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의 이제 시퀀스죠. 하나의 세그멘트에 대해서 추가적인 리트리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중간에 no retrieval 이런 토큰들을 추가해 준 다음에 얘가 이 유틸리티가 지금 5점이다. 이 전체적인 아웃풋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준 거고, 그리고 만약에 리트리버가 필요하다면 리트리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에 이렇게 P로 감싸고, 이게 그런 HTML과 비슷하게 생겼죠. P로 감싼 다음에 또 얘를 통해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 패세지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얘가 서포트한지, 그리고 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지, 이게 지금 인퍼런스 단계랑 거의 유사하죠. 이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를 또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면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요. 근데 그 제너레이터는 학습시키는 트레이닝 데이터는 크리틱과 리트리버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얘를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인퍼런스 타임의 프로세스와 일치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너레이터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리플렉션 토큰으로 어그멘트된 컴퍼스를 단순히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하는 오브젝티브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중간에 리트리브드 텍스트는
마스크를 해서 로스 칼큘레이션이 로스가 계산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얘가 같이 들어갔을 때 정확히 이 지금 크리틱하는 부분이 잘 학습이 안 됐다고 해서 이 패세지들 리트리브드 패세지를 잘 로스에 대한 로스를 없애줘야 리트리브에 관련 없이 얘가 정말 리트리버가 필요한지 서포트가 됐는지 릴리번트가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학습이 된다 이런 뜻이고, 아까 말했듯이 리프레션 토큰들을 이 기존에 있는 이 토커나이저의 버큐블러리에 추가를 해줬다, 확장을 해줬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크리틱을 포함시켜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틱 모델에서 나온 이 크리틱들을 트레이닝 코퍼스에 단순히 이제 직접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얘가 이 제너레이터 모델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셀프 RAG가 스스로 평가를 하고 스스로 이런 리플레션 토큰을 이치 세그먼트에 따라서 이 별도의 크리틱 모델 필요 없이도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만든 이 것들을 잘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웍들과 비교해 봤을 때 RLHF나 PPO랑 비교해 봤을 때 셀프 RAG는 트레이닝 코스트가 적습니다. 왜냐면 리월드 모델이 없이 크리틱 모델이 만들어낸 크리틱들 단순히 코퍼스에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셀프 RAG는 뭔가 이런 에피션시가 있다. 크리틱이 미리 다 컴퓨터가 돼 있어서 코퍼스에 추가된 것을 단순히 학습했기 때문에 뭔가 더 기존에 있는 reinforced learning approaches보다는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비슷한 부분이 이전의 역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스페셜 토큰을 사용함으로써 제너레이션을 조절한다는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프트 리랭크라든가 하드 컨스트레인이 인퍼런스 단계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 스페셜 토큰스를 통해서요. 그래서 인퍼런스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인퍼런스 하는 과정에서 이 인퍼런스를 리프레션 토큰스가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셀프 이밸루에이트하고 이런 거를 아웃풋을 인퍼런스 하는 동안 이제 아웃풋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인퍼런스 과정에서 이 셀프 리플렉션을 셀프 이밸루에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태스크에 맞게 팩추얼 어큐러시랑 크리에이티비티를 고려해서 생성할 수가 인퍼런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또 뒤에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또 그리고 외부의 지식을 통합할 건지 여부를 다이나믹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를 세팅을 해가지고 리트리브 프로버빌리티가 yes인 게 얼마나 높은지를 설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얘가 0.5보다 높게 하면은 리트리브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일정 스레시홀드를 주면 그 이상이 되면 리트리브 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드하게 그냥 yes가 가장 높을 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어댑티브하게 리트리브를 할 수 있는 몇 개를 할 건지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크리틱 토큰을 트리 디코딩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스코어 이 생성된 세그먼트들에 대해서 크리틱 토큰 타입에 따라서 확률을 웨이티드 썸 함으로써 스코어를 매길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빔 서치를 구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 YT가 생성된 확률 플러스 크리틱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크리틱 스코어는 is relevance, is supported, is useful, 이 토큰들에 대해서 각각 웨이트를 줌으로써 얼마나 얘가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비판적으로 크리틱 이 스코어가 얼마나 높냐를 평가함으로써 뭔가 얘가 소프트하게 어떤 아웃풋이 좋냐를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아니면은 아예 그 undesirable한 크리틱 토큰을 필터함으로써 하드 컨스트레인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뭔가 커스텀 인퍼런스 단계에서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측면이 늘어났다. 왜 늘어났냐면 중간에 이런 크리틱 토큰들을 추가함으로써 설명 가능성이 늘어났고, 얘가 얼마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지를 이 웨이트를 줌으로써, 그리고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 바꿈으로써
이 비헤이비어를 뭔가 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셀프 리플렉션에 이런 커스터마이제이션 측면이 생겼다는, RAG를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측면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밸런스, 네, 이 프리퍼런스와 트레이드오프의 밸런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너레이션 단계에서 이 서포팅 에비던스와 다른 측면을 뭔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점수를 매길 때 나는 서포팅이 중요해 하면 서포팅 웨이트를 막 늘려버리면 되겠죠. 그럼 서포팅이 중요한 것들이 더 앞단에 랭크하게 되니까 그 아웃풋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 세그먼트가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세그먼트가 될 것이니까요.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리인포스 러닝과 다르게 에디셔널 트레이닝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한 번만 그 커퍼스를 학습하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인퍼런스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코퍼스를 학습함으로써 셀프 이밸루에이트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셀프 RAG의 인퍼런스 타임이 유연하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얼마나 리트리브를 할 수 있을지, 어느 측면을 강조할 수 있을지를 뭔가 리플렉시빌리티하게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추가적인 트레이닝 없이도 특정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측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스크의 요구사항에 맞게 그때그때 이렇게 바로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부에서는 지금 셀프 RAG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고, 2부에서는 얘가 어떻게 어떤 실험을 했고 어떤 분석을 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